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야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분야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 뛰어들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다른 분야가 눈에 들어오고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나는 왜 한 가지에 꽂히질 않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쌓는 사람들, 이른바 M자형 인재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극복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짚고 갈게요. 직업이나 인재를 구분할 때 알파벳 모양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자형 인재는 하나의 분야만 아주 깊게 파는 전형적인 전문가입니다. T자형 인재는 하나의 분야를 깊게 파면서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넓은 배경 지식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M자형 인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깊은 전문성을 가진 기둥이 2개, 3개, 심지어 그 이상인 사람입니다. 마치 알파벳 M처럼 2개의 봉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깊이 하는데 AI도 전문가 수준이고 거기에 콘텐츠 기획력까지 갖춘 사람이 딱 그 예입니다. 어떻게 그게 다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M자형 인재의 뇌 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분야를 탐구할 때 뇌 속의 도파민 보상 회로가 강하게 켜집니다. 도파민이라는 건 쉽게 말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화학물질인데 보통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게임에서 이겼을 때 나오잖아요. 그런데 M자형 인재들은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것 자체에서 이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신경과학자 야크 팡크세프는 이것을 탐색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쉽게 말하면 호기심이 충족되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되는 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왜 딴 데 눈을 돌려? 라고 묻는 건 사실 왜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해? 라고 묻는 것만큼 엉뚱한 질문입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M자형 인재들은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갑자기 흥미가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하나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은 단계가 되면 뇌가 더 이상 도파민을 왕창 뿌려주지 않습니다. 마치 게임을 다 깼을 때의 그 허탈함처럼요. 이걸 학습포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지 박약이나 끈기 없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뇌가 새로운 자극을 탐색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 이 현상을 겪고 있다면 자신을 탓하기 전에 아, 나는 이렇게 작동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M자형 인재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연결사고입니다. 하나의 분야만 깊이 아는 사람은 그 분야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2개, 3개의 분야를 깊이 아는 사람은 서로 다른 분야의 개념을 교차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과 공학을 둘 다 깊이 아는 사람이 처음으로 심장박동기를 발명했고 생물학과 컴퓨터과학을 둘 다 알던 사람들이 유전자 분석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학술 연구에서도 이 점이 확인되는데 다학제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단일 전문가보다 통계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분야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연결해서 아무도 보지 못한 해법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M자형 인재의 진짜 가치입니다. 이쯤에서 M자형 인재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M자형 인재들이 이력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나열합니다. 반도체도 알고, AI도 알고, 영상 제작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열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는 뭘 제일 잘하는 거지? 라는 의문만 생깁니다. 대신 저는 복잡한 반도체 기술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처럼 여러 분야가 연결되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포브스는 이런 M자형 인재를 서로 무관해 보이는 점들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문제 해결사라고 정의했는데
바로 이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전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어떤 일자리를,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입니다. M자형 인재는 단일 전문 역할에 억지로 맞추려 할 때 오히려 가장 큰 강점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이나 전략기획 같은 일은 여러 산업의 지식을 교차 적용하는 것 자체가 핵심 역할이기 때문에 잘 맞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 흔히 PM이라고 부르는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도 알아야 하고, 비즈니스도 알아야 하고,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다학제적입니다. 학제 간 연구나 R&D 환경도 좋습니다.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찰이 직접적으로 인정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아예 창업이나 프리랜서 방식으로 자신만의 커리어를 설계하는 것도 매우 유효한 전략입니다. 핵심은 이 역할이 나의 다면적인 지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항상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M자형 인재에게도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건 바로 사기꾼 증후군입니다. 영어로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는 어느 분야에서도 진짜 전문가가 아니야 라는 자기의심입니다. 반도체 전문가들 앞에서는 내가 너무 얕아 보이고 AI 연구자들 앞에서는 나는 아마추어 같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는 내가 이 분야 사람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이 감각이 반복되면 자신의 성공을 실력이 아닌 운으로 돌리기 시작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오히려 번아웃으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극복법은 가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얼마나 깊은가가 아니라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할 때 이 자기의심의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겪는 어려움은 동시다발적 추구로 인한 번아웃입니다. 관심사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이 분야도 파고 저 분야도 파고 이 프로젝트도 하고 저 프로젝트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 즉 어떤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 버려놓고 다 미완성인 상태가 반복되면 그 자체로 자괴감이 쌓이고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바로 순차숙달 전략입니다.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계절처럼 나눠서 이번 계절에는 이 분야에만 집중하고 충분한 깊이를 확보한 뒤 다음 계절에 다음 분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분야를 모두 할 수 있되 동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려움은 선택 마비, 즉 결정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M자형 인재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나머지 모두를 영원히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선택하면 저건 못하잖아 라는 두려움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잦은 이직, 방향 전환, 혹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걸 바꾸려면 선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저걸 영원히 못한다가 아니라 이번 시즌에는 이것에 집중한다. 다음 시즌에 저건 돌아올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선택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계절에 어느 문을 먼저 열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 전환이 이루어지면 결정마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압력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한 가지에 미쳐야 성공한다는 믿음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가족들도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렇게 이것저것 해?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M자형 인재들은 자신의 본성을 감추거나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저는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근데 나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라는 갈등을 품고 삽니다. 이 갈등은 심리적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해법은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를 직접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만드는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것과 저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정의할 때 외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 그림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왜 지금 이 시점에 M자형 인재 이야기가 더 중요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AI가 단일 전문 기술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코딩을 잘하는 것,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것, 특정 언어로 문서를 잘 쓰는 것. 이런 단일 기술들은 AI가 점점 더 잘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알면서 동시에 AI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거기에 그것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능력까지 가진 사람은 AI가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습니다. 연결하고 판단하고 통합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AI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입니다. AGI 시대의 M자형 인재가 할 수 있는 최강의 전략은 첫 번째 기둥은 AI도 대체 못할 인간의 깊은 전문성으로 유지하고 두 번째 기둥은 AI를 부조종사처럼 활용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단일 전문가가 AI의 자리를 내줄 때 M자형 인재는 오히려 AI를 도구로 쓰며 더 강해집니다. 여러 분야에 깊이 빠져드는 당신, 그건 약점이 아닙니다. 아직 세상이 이름을 붙이지 못한 당신만의 강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깊이 파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